모든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도 모든 차량들, 그다음에 그 드론이라든지 연료를 갖다 주입하는 곳이 가스 뭐 가스일 수도 있고 석유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군데 있는. 그래서 연료통이 여러 개 있으면 군사무기 같은 것도 생존이 쉬울 텐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로 충전할 때 유선 충전과 무선 충전 두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 충전을 하면 되게 빨라요. 일단 여러 군데 여기다 충전하는 게 이론적으로 콘센트 방식으로 있다 그러면 거기 각각 배터리가 달려 있어서 빠르게 충전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배터리에 딱 각각 전선을 연결을 하면 이게 3,000개, 5,000개라도 각각 연결하면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방전할 때도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빠르게 그 전기량을 정확히 통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뭐죠 그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이제 충전소에서 한 군데밖에 충전 안 해준다 그러면 안에가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로 딱 분할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빨리 처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분할해서 작은 단위로 빠르게 쪼개가지고 각각 전선을 밑으로 연결 서브 이렇게 작은 가지치기로 연결해가지고 전선을 잘게 쪼개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이런 배터리가 있다면 각각 전선을 연결해 빠르게 충전해버리는 기술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전할 때도 전력을 뽑아낼 때도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5개 배터리에 쓸지 10개, 100개에 쓸지 200개에서 쓸지 이렇게 배터리의 각 용량의 전기를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창고라고 합시다. 전기 창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 전기량을 통제하면서 씁니다. 제가 이런 거 2차 전지를 수천 개 연결해 가지고 어떤 수만 개 연결해 가지고 수만 개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용량에 따라 가격만 틀리게 하면 되죠. 110 가정용 110과 220 공급하는 그런 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거 1차 전지라도 1차 전지 이건 2차 전지가 아니죠. 2차 전지 가정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1차 전지가 이게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묶어가지고 각각 12.5V나 필요한 볼트수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전환 장치를 만드셔야죠. 전환 장치를 12.5V 또는 30V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런 기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다 꼭지를 여러 개를 둬가지고 꼭지를 여기 똑같은 꼭지를 여기다 두고 또는 이렇게 이게 꼭지가 하나잖아요. 그럼 2개, 3개, 5개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해서 모든 배터리에는 지금 꼭지가 다 하나씩인데 연극양극 여러 개로 만들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합니다. 그래서 전기량을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서 빠르게 뽑아낼지 적게 뽑아낼지를 결정하십니다. 그와 같이 건전지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안에 그 배터리 셀이 20개 달려있다 합시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거기도 전선을 각각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5개 썼을지 10개 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량을 정확히 통제하는 기술은 앞으로 로봇에서도 그렇고 드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산업기기에 매우 중요하고 정밀하게 전기를 제어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자동차 같은 것도 이게 뭡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기존의 변속기 구조가 없어지고요.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줬는데 많이 탈 리가 없다. 적게 연료를 줬는데 자동차가 몇 회전 하는데 더 많이 회전한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더 많이 회전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이런 거를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양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석유 방식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줘야 속도를 강중량을 결정하거나 자동차 회전수를 결정하거나 프로펠러 회전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비행체의 프로펠러도 양쪽에 이렇게 틀리게 주게 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것도 움직일 때도 앞으로 전기양을 이 배터리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리면 이게 오른쪽에다 힘을 많이 줘야 되겠죠. 오른 다리에다가 왼쪽으로 달리면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뒤로 가면 뒤에다 힘을 주고 앞으로 했다 앞에 이런 식으로 전기양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줍니다. 가벼운 거 왼손으로 쥐고 있거나 그러면 여기다 무게를 측정해서 그만큼의 전기를 주고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오른쪽으로 측정합니다. 이게 전기를 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통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틀린 무게를 들었을 때도 각각 틀린 힘을 우리는 주잖아요.
그에 따라서 로봇도 이제 그렇게 틀린 전기적인 힘을 배후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때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로봇이나 뭐 비행체나 자피와 숫자 방식으로 자기 몸을 가로 잘랐어요. 0.1cm, 0.001cm도 가능하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에 어떤 힘을 줄지를 결정해서 섬세한 로봇으로 만듭니다. 드머니 로봇으로 앞으로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비행체 자세 제어 그걸로도 이제 오른쪽에 비행체나 로봇의 자세 제어 왼쪽 이렇게 비행체가 기운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바로 간다 이런 자세 제어에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씁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결정하고요. 에 따라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가집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도 가능하고 뭐 어떤 뭐 기계의 몸체에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해서 반도체다 컴퓨터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반도체의 정보 이동 경로와 그 어떤 저장할 곳, 연산할 곳을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앞으로 정확히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몸체를 촬영할 때도 우리 영상기가 가로 세로 높이라고 좌표와 숫자 방식에 해당되는 곳을 정확히 이렇게 수술하는 거고 하지 않는 것은 정확도의 차이가 크고 무기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A사레이다 또 이동통신이다 전파를 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방법은 없어요. 동쪽이 어디에 정확한 곳에 이렇게 무기 상대방이 전투기다 자동차다 그럼 사람이다 그럼 움직일 거리를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이즈로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격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뭐 사람을 갖다 저격 소총으로 이제 암살한다 그러면 이게 저격 암살이 아니라 전쟁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소총이 자동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대 멀리서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서 이렇게 영상 보면서 쏩니다. 여기서 좌표와 숫자방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곳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카메라 추정을 하면서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대 저격중에 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소총 같은데 제 자동 소총을 2개, 3개짜리를 묶어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뭐 조작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동시에 이것이 방아쇠가 당겨져 가지고 나가는 이런 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5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기기를